국어입니다. 4학년 국어 19회입니다. 자, 진도북 150쪽을 펴세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흐리네요. 어. 자,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회원의 의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뒷받침 내용.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데 이 뒷받침 내용이 사실 주제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얘가. 그래서 9번에서 얘가 관련이 없다라고 평가한 도연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도연이가 맞아요. 관련이 없는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뒷받침 내용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주제하고 바람직한 독서 방법이라는 주제하고 의견하고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민서가 보니까는 이제 의견을 탁탁 제시를 했는데 뒷받침 내용을 보니까 배경 지식이 풍부해진다. 민서 거는 참 잘했어.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뒷받침 내용 2에서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시력이 나빠진다. 이거랑 이 한 분야의 책만 읽는다고 해서 시력이 나빠진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틀렸어요. 이 뒷받침 내용은 틀렸습니다. 자, 11번 준우의 의견을 따랐을 때는 준우는 좋아하는 거, 흥미가 있는 것만 읽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분야의 책만 읽게 되면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잘 체크해서 쓰도록 하시고 자, 혜원이의 의견은 주제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주제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뒷받침 내용이 조금 믿을 만하지가 않았고 자, 준우 같은 경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읽는다 그랬는데 의견대로 하면요.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한 분야만 좋아해서 골고루 읽지 않게 돼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쭉쭉 보다 보면은 여기서 보면 또 무슨 내용이 있냐. 문화재를 개방해야 된다. 개방하고 반대의 말이 뭐가 있냐면 폐쇄입니다. 폐쇄. 폐쇄. 문을 닫아버리는 거. 개방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번 문제인데 문을 닫거나 막아버리는 거에 반대말, 반대되는 낱말이 개방이 되겠습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글쓴이 의견을 평가한 건데 의견이 적절한가요? 보니까 모두 믿을 만하다 그랬어요. 그래, 내용이 사실이고 믿을 만한지 확인을 한 거였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내용을 정리해보죠. 의견은 문화재를 개방해야 된다.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된다 그랬고요. 옛 조상이 살았던 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고 또 공기가 통하니까 여름철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는데 그런 문화재 훼손, 망치는 거, 문화재가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방을 하면요. 자신이 체험한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거다 했고요. 많은 사람이 관람하다가 훼손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반대였죠.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원하기가 어렵다. 다시 만들기가 어려워서 여러 사람한테 개방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숲을 보호합시다. 여기에서 보니까 자, 숲에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게 문제 상황이 이게 발생한 원인이에요. 17번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은 보금자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보금자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이런 거였고요. 그러면 문제 상황 16번에 나타난 거는 보금자리가 사라진다. 살 곳, 안전하게 사는 그 장소가 그런 장소를 보금자리라고 하는데 이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7번에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 맨 처음에 이제 밑줄 그었죠. 숲에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얻는다. 그래서 그걸 얻어오느라고 나무를 많이 베어오는 거죠. 나무와 여러 가지 뭐 버섯도 따오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자연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건 보금자리, 잠자리처럼 잠자는 곳처럼 보금자리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이 뭐였냐면 숲을 보호해야 된다. 보금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랬고요.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다시 잘 가꾸고
파괴를 최소화. 파괴를 가장 작게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의견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뒷받침 내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53쪽, 153쪽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했어요. 20번. 20번에서 뭘 하지 마라 했는지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랬을까? 어른들이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사실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진정으로 다 서로 자유롭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지 마라 했습니다. 나머지 4번, 5번은 괜찮고요. 왜 그러냐? 더불어 살면서 함께 사는 거죠. 이게 함께 산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면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2번으로 가면요. 여기에서 혜원이가 맞아요.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다른 친구에게 방해가 된다. 우린 더불어 살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건 서로에게 방해가 돼서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혜원이 의견이 맞고요. 자, 한밤중에 피아노 치는 거 띵동띵동 밤에 피아노를 치잖아요. 다른 집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 자유니까 간섭하지 마.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쁩니다. 자, 23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되죠. 자신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고 상대방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서로에게 방해하고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자,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새 친구가 쓴 주제는 바람직한 독서 방법입니다. 자,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다. 민서가 얘기했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는 거 준우가 얘기했어요. 도서관의 편의시설을 늘린다. 혜원이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면 적절한가 보겠습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나네. 혜원이는 주제와 관련 있는 얘기를 해야 돼. 맞아요. 관련이 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이 우리가 판단을 잘 본 거예요. 이거 판단 잘했습니다. 자, 민서의 의견대로 하면요. 민서가 있잖아요. 믿을 만한 내용, 개인적인 경험, 이게 민서 거예요. 이게 민서 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이게 준우 거예요. 이게 두 개 의견이 바뀌었어요. 판단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문화재를 개방해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4번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뒷받침하는 거 문화재를 직접 관람하면 그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이렇게 하면 문화재 훼손을 막을 수 있다. 여름철에 곰팡이 때문에 공기가 통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2번이 문화재를 개방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5번에 가서 뒷받침 내용은 지금 방금 말했던 2번,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4번, 5번이요. 자, 6번에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거라서 직접 체험하면 더 좋다. 그런데 이건 반대 의견이었죠. 얘는 반대 의견이요. 직접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다가 망가진다, 훼손이 된다.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자, 편식은 뭐냐면은 가려먹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면 영양이 불균형해지는 거죠. 영양가 있게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그래서 키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키가 크고 싶은 사람은 골고루 먹으세요.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마시고 골고루 먹으세요. 자, 주제에 대한 의견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부모님 말씀 잘 듣기. 이게 학교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죠. 이거는 가족 간의 관계에 있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등을 긁어달라고 하셨고 가장자리에 쓰레기가 벌어져. 표준어가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사투리예요. 사투리. 사투리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인데요. 원래 표준어는 할아버지입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자, 또 넘어갈게요.
자, 당나귀 시장에 팔러 가는 길 이거 있었잖아. 어디에 가고 있었냐면 시장 가고 있었죠? 이건 쉬웠습니다. 농부의 의견을 왜 받아들였냐? 딱 생각해 보니까 당나귀가 원래 짐 싣거나 사람 태우는 동물이 맞지 참. 우리가 이걸 팔 거지만 요거 짬을 이용해서 좀 팔아 먹어야겠다. 좀 부려 먹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건요. 그때 모든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적절한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뭐라고 했냐? 메고 가야 된다. 어이구야, 두 사람이 태우고 가느라 다 빠졌다. 힘 다 빠졌네요. 메고 가야 되겠다. 나라면 메고 갈 텐데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메고 가다가 빠졌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자신이 이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서 팔려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타지 않고 당나귀만 끌고 갔을 거다. 예를 들면이에요. 왜냐하면 힘들어 지치면 건강이 나빠 보이니까 안 팔릴 거잖아. 그러니까는 나라도 이랬을 것 같아. 당나귀를 지금 팔 거니까 막 부려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당나귀가 지치고 병이 들어서 못 팔아요. 자, 간은 혜원이가 하는 건데 간은요. 여기서 주제와 관련이 없는 거 얘기를 했던 거죠. 독서 방법 얘기를 하면서 편의시설, 휴게실, 체육관. 아니 이게 무슨 독서하고 뭔 상관이야, 그지? 그래서 알맞지 않았고요. 자, 7번 내용이 믿을 만한지 바르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요거에서 보니까는 개인적인 경험만 얘기했어요. 시력이 나빠진다. 자기가 이제 시력이 나빠져서 그런데 시력이 나빠지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믿을 만합니다. 기억이 믿을 만하다. 이렇게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라서.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면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게 자신이 좋아하는 이 사람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뒷받침하는 내용은 이거였어요. 얘가 민우였나 민수였나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읽을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평가를 해봅시다. 근데 적절하지는 않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만 읽으면 한쪽 분야만 알게 되고 다른 다양한 분야는 전혀 안 읽으면 골고루 이 지식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의견이 주제와 관련이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 있나 뒷받침 내용하고 의견하고 관련 있나도 봐야 되고 사실인지 믿을 만한지 봐야 됩니다. 문제 사항이 또 해결을 할 만한 건지도 꼭 봐야 합니다. 문제 상황의 의견은 되게 듣기가 좋은데 실현 가능하지 않은 그런 해결이면 또 안 돼요. 자, 그런 문제 상황이면 너무 어려운 문제 상황이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수고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